먹었을 때 약간 조금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면서 안 좋아지면서 뭐를 먹었을 때? 그 약간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점프푸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그런 건 상관없고요. 약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시점 문제가 오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백에서 문제가 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125나 150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네. 이게 100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사람이 하다못해 150이어도 괜찮았던 사람이라면은 네. 당연히 너무 많죠. 근데 그 선생님이 안 줄여줘서. 아니 안 줄여줘도 이거는 해봐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건강한 일상이 안 돼. 네. 100까지 내려가서 문제가 이제 확실히 뭐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네. 다시 뭐 300이고 400이고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좋아지면 한참 시간을 두고 결국은 여기까지 와봐야 돼요. 설사 125에서 한 번 더 문제가 와서 네. 다시 3, 400으로 갔다 오더라도 150은 충분히 돼요. 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줄일 때요. 한 몇 %씩 줄이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왔으면 한 150까지는 빨리 내려도 돼요. 빨리 내려도 예, 한 4일 간격으로 한 50씩 내려도 돼요. 사일간도. 예, 빨리 내려도 되고 150부터는 이제 아주 천천히 해요. 150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125 내리고 네네. 일주일이 아니라 한 2일 있다 내리세요. 125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아 125에서 2주 있다가. 한 150에서 2주일 있다가 150에서 한 2주일 있다가 150까지는 빨리 내려도 되고요. 네. 150에서 한 2주일 있다가 한 125도 내리든가 이렇게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150일 수도 있고 125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네네. 이건 꼭 해보셔야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리스펜 몇 미리 먹는지 알아요? 여기 누구예요? 예, 리스펜. 뭐 모르면 약물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이 아니죠. 본인 약 보면 숫자가 뭐예요, 리스펜은? 숫자 2, 3, 1이 있어요. 2, 3. 노란색이 3이고, 약간 주황색빛 나는 게, 갈색빛 나는 게 2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1이고, 하얀색 같은 하얀색 몇 개 먹는 거예요? 하얀색 세 개가 하얀색 하나 하고 한청약 하나 하고 또 다른 건 약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여기는, 누구죠? 네. 아밀파이 5도, 저한테는 2mm, 심지어 1mm 먹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내리는 시도를 안 해보셨으면 지금 5mm 먹은 지 얼마나 됐죠? 5mm 먹은 지 한 3주 됐어요. 3주. 발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발병한 지 한 3개월? 여기 도표 한번 보세요. 아밀파이 밑에서 세 번째 있잖아요. 그죠? 1에서 7.5라고 적어놨어요. 제일 많은 경우가 여자들의 경우에 저 정도 체적이면 5에서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아밀파이가 2, 5, 10, 15 이렇게 생산이 되거든요. 이 짜리로 처방을 받으면은 4, 3, 요거 반 자르면 2.5, 2. 아주 천천히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인베가를 처음에 5mg을 뭐 6. 3 인베가는 3, 6, 9. 예. 3mg을 먹다가 그 다음에 6mg을 먹다가 주사를 맞았어요. 한 달을. 네. 그러다가 근데 이게 그 인베가가 부작용이라고 유신에서 지금 이게 7kg, 8kg 찐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막 뭐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아밀리파이를 바꾸는 걸 되게 고민을 안 했어요. 환자이 다시 들릴까봐. 그랬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여자들은 아밀파이가 제일 좋아요. 생리불순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밀파이가 제일 좋고 이걸 4, 3, 2.5까지 해볼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해보셔도 돼요. 해보다가 나빠지면 원래 10 정도 올리면 금방 좋아져요. 여기에서 아밀리파이에서 왔다 갔다 조정을 네, 딴 건 안 쓰는 게 좋아요. 특히 처녀들, 저 젊은 나이에는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내려서 2까지 내려보는 게 좋아요. 심지어는 여기 1mm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1에서 7.5라고 적어놨는데 1mm 먹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한 100명이면 한 5명. 그래서 내리는 거를 조금 의논을 했었어요. 뭐라 그러는지 내리는 게 맞아요. 이따가 내가 총괄적인 얘기를 할 텐데
자원 앞으로 시집 가서 모유 수유까지 원한다면 2까지 내려가도 돼요. 제가 2까지 내려가서 성공하는 모유 수유도 제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병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싶다면은 더 내려보는 건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꼭 약을 보니까 제가 낸 처방약 같은데요. 누구죠? 성시욱이. 아, 예. 대개 남자들은 제가 250까지는 해요. 제가 200짜리가 이것도 200, 400이라서 200까지 했더니 한 9개월, 10개월 괜찮다가 1년 되기 전에 몇 사람이 나빠지는 걸 봐서 솔레안을 제가 250에서 잘 멈춰요. 이 정도면 약물 조절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아마 7.5 먹고 잠이 잘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이거 15로 올려놨을 거예요. 어제는 잘 잤대요. 어제 잘 잤다. 네, 그럼 아주 지금 제일 좋은 상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이번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의사라면 좀 사기게 내려줘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아니 본인이 얘기하더라도 야 너 건강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너 경험 능력이 있으니까 좀 봐라. 이렇게 의사라도 좀 알고 저 사람 무슨 짓 하는지 좀 우리 알고 가자. 아니 그렇게 좀 설득을 해주세요. 예. 왜냐면 약물 저절로 오는 경우도 제가 아주 뭐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러더라도 한 3주는 놔두라 그래요. 되게 한 달 넘게 하거든요. 그럼 젊은 아이들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경험병동이 있어도 병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뭘 하고 있고 이런 걸 자기도 파악하고 가면 좋죠. 그리고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내가 다시는 뭐 폐쇄병동까지는 입원 안 하도록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병원에 있다 보면 약을 안 먹어서 되게 나빠져서 입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강의할 제목도 이 채소 유지 용량에 대한 얘기를 갖다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채소 유지 용량 때문에 건영타기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이게 칼럼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패 안정신경 약물에 로그인을 하는 규칙식 거라도 시설장님 거라도 다음에 로그인을 해놔요. 아, 네. 네. 운영자 걸로 로그인 해놓으면 다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야, 이 비밀번호 내가 지금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도 내 것만 쓰니까. 아니, 저 생각도 없는데. 네. 여기 누구시죠? 지금 하진우 씨 엄마입니다. 누구요? 하치영 선생님 방배동 계실 때 시집 가서 아기 낳았나요? 아니는 못 났어요. 왜요? 부산으로 했었어요. 유산 다녔어요. 여기 약이 너무 세요. 이렇게 먹으면 임신 잘 안 돼요. 이게 뭐 폐경기가 다 그랬네. 임신을 이제 포기했는데요. 지금 입원해가지고 한 달 반쯤 됐거든요. 아무튼 약 너무 세요. 제가 옛날에 광교동에 있을 때 저한테서 마지막 먹었던 용량이 뭐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적었어요. 아니 글쎄 약이 뭐가 얼마인지 몰라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mg 한 알뿐이 안 드셨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들어가긴 했거든요. 입원한 지가 한 달 반인데. 왜요? 약을 끊었어요? 약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먹긴 먹었는데 지는 먹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따로 떨려 사니까 이거는 안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조울병약이거든요. 네. 네, 전혀 먹을 이유가 없고요. 네. 이것도 요거 반만 먹어도 돼요. 반만. 네. 반만 먹어도 제한 없어요. 지금 좋아졌으면은 네. 당장 반으로 줄여도 돼요. 그래도 세요. 네. 그래서 그 2하고 네. 벤조트로핀 요거 그대로 같이 먹이세요. 그렇게. 요거하고 요것만 먹이세요. 하지영이 생각나죠. 제가 뭐 네. 시집 간다고 임신해도 되냐 그러면 또 문의했던 걸로 내가. 선생님 또 안산에 계실 때 제가 선생님
그때도 너무 고마웠어요. 솔직히 안 가지고 계신데. 아무튼 뭐 아기까지 낳는데 대부분 다 지장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네, 입원해 있어요. 아니 입원 시킬 것 같으면 데려오죠. 안산이 뭐 얼마나 멀다고요. 선생님 저기 대구가 계신 줄 알고 예. 멀리 계시니까 아니요, 안산에 있는 지가 벌써 3년 넘었는데요. 그 제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입원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 갖고 있는 이 항형 흰병 약물에 채수 유종량이라고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우측에 보면은 남자들은 대개 여기까지 줄여요. 7.5, 아릴파이 같은 7.5. 여자분들은 체격을 보고 한 40kg밖에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일까지도 해보자 그래요. 몇 사람 성공하니까. 이 왼쪽에는 한 2명 이상만 성공하면 적어놨기 때문에 여자분들이라고 다 여기까지 다 내려보는 건 아니에요. 자, 우측에 있는 이 정도 용량까지는 전부 다 줄여봐야 돼요. 아미솔, 소리안 같으면 300까지는 꼭 다 줄여보고 대부분 이거 이하로 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 채소 유종량 범위까지 들어와도 괜찮을 확률이 한 90% 돼요. 그런데 이제 시당초 이제 클로자핀은 남자들이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돼요. 이걸 조금 고쳐야겠네요. 이거는. 근데 여자들이 이게 12.5까지 25짜리 막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태가 나빠지는 환자들이 생기죠. 크리타피놀 딴 데서 태어난 지 2개월 지나가는데도 한 800ml를 먹고 와요. 이제. 이것만 먹으면 괜찮대요. 아밀리파이나 리스페리돈 같은 것도 같이 먹어요. 그럼 약을 왕창 줄여놓으면 약 조절하러 우리 병원에 왔다가 개방병동 처음에 이제 입원할 때 괜찮으니까 괜찮은 채로 개방병동에 입원했다가 약을 빨리 확 줄이니까 나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나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면 얼른 다시 올리고 따라오면 되는데 상태가 나빠지면 환자들이 이제 행동들이 예측이 안 돼요. 개방병동이니까 바깥으로 이탈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상태가 나빠지면 환자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뭐 약만 얼른 올리면 좋아지는데 그걸 없어졌다가 환자가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뭐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걸 난리 뻐꾸통을 치면서 의사를 비난하고 막 병원을 요구를 하면 뭘 어쩌자는 것 같아요. 저보고 약을 줄이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항상 이 채소 유종량을 찾는 과정은요 나빠지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이렇게 그래도 아밀파이 5 정도 먹는 사람은 의사를 잘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모 대학병원 교수가 15mm 이하로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15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교수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어떤 양질의 삶이나 결혼해서 시집가고 아들 딸 낳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의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아밀파이 15나 10주면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5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심리로 먹고서 예방이 되느냐고 그냥 15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채소 유종량으로 내린다는 이 개념이 아예 없는 정신과 의사가 반이 넘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환자들이 정상회복을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재발의 원인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약을 먹고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고 책을 못 보겠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 3개월, 6개월 하다가는 약을 이제 끊어봐요. 약을 끊어보면 재발할 때까지는 진짜 병 다 난 것 같아요. 재발이 오는 기간이 한 2개월 전후가 제일 많고요. 1년 지나도 재발이 없는 사람이 20, 30%나 돼요. 그러니 재발이 올 때까지는 병원이나 의사를 욕하게 돼 있어요. 약 안 먹어도 이렇게 먹지 않은데 내가 6개월이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의사분들이 약 하쳐 먹으려고 맨날 병원에 올라가서 약 먹으면 그 약 먹으면 맨날 잠이나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더라. 이렇게 욕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1년도 안 돼서 나쁜 적이 탁 입원하고. 그래서 이 채소 유종량을 써보겠다고 그러니까 약을 자꾸 줄여보자고 그러는 의사는 여러분들이 제가 68이니까 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약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자꾸 얘기하는 주치의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행운이에요. 약을 툭 하면 하나를 자꾸 더 먹이려고 하는 의사는 가만히 보고 있다. 도망다니는 게 상책이에요.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자꾸 더 먹자고 그러면 보호자나 환자가 뭘 안다고 자꾸 그럴 명분이 없어요. 특히 진료 시간에 지금도 한층이 좀 들려요. 지금 아주 조금 들려요. 약이 계속 올라가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이제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아빌파인 5나 7.5를 먹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꼭 병원에 와가지고 아직도 한층 좀 들리는데 어쩌고. 왜? 약 좀 더 먹고 싶어? 약 드릴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 말을 못하게 해요. 집에서도 말을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자꾸 증세 얘기를 꺼내거나 그러면 야 그럼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 엄마 아빠가 들어봐. 너 도와줄 방법이 없어. 의사한테 가서 얘기해도 의사 선생님들 약이나 더 먹으라고 그럴걸? 입원하지 않으면 약이나 더 먹을 건데 야 너 지금 보니까 옛날 입원할 때 하고는 천냥지차야. 너만 말 안 하면 엄마 너 환자들도 모르겠어. 말 좀 하지 마.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상책이에요. 증세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해도 약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요. 백날 말려봤자 30분도 못 가요. 이상한 모습이 그대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청이나 과거의 생각이 자꾸 떠올라도 내가 말 안 하고 참을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병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병원 와가지고 지금도 들리는데 약이 자꾸 올라가. 약이 자꾸 올라가는 결과는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그다 박생이라고 맨날 낙제 약 먹고 맨날 잠만 자. 그래서 조현병의 치료 원칙은 이 어떤 약물이든지 한 가지만 써서 이 치료범위 용량을 쓰면 다 좋아져요. 클로자핀 80% 환자는 1차 약이 다 좋아지고요. 옛날에 좋아지지 않는 20% 환자는 정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클로자핀 먹으면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약물 치료로 다 좋아져요. 그럼 다 좋아졌으면 약이 이만큼 많이 개발될 때는 한 20가지 돼요. 제가 여기 한 13가지밖에 안 적어놨는데 나머지 약은 잘 안 써요. 별로. 이점이었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제일 처음에 1952년도에 이 클로프로마진이 개발되고 나서 약이 부작용이 없어지게끔 다 개발이 됐어요. 제일 많은 부작용이 클로프로마진에서 제일 많이 부작용이 잠을 너무 많이 자요. 너무 깔아주고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대개 100ml, 200ml 이런 단위의 약을 저효과 약물이라고 해요. 이런 약들이 잠이 많이 오고 잘 깔아줘요. 그리고 비만이다. 대신에 3ml, 4ml, 5ml 이하의 이런 약들이 고효과 약물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이런 약들은 잠이 잘 안 와요. 과수면에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약이 자꾸 개발되면서 부작용이 오게끔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개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환자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서 부작용을 해소시키지 못하지 약을 어떻게 하든지 줄이려고 그러는 의사를 만나면 최소 유지용량까지 내려와도 서로 솔리아를 나는 300 먹으니까 자꾸 나빠지잖아. 400 먹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을 자꾸 400까지는 최소 용량까지 내려야 돼. 그럼 제비에 얘기한 클로프로마진이 잠이 많이 오고 살이 많이 찐다고 그랬는데 식탐 부작용이 없는 약이 개발되어 있어요. 로나센 젤도. 로나센 젤독스 이렇게 약이 개발되어 있어요. 60kg밖에 안 나가던 처녀가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납병원을 6개월 나왔는데 96kg가 되었어요. 자기 몸이 60%가 더 늘어나는 동안에 납병원 다니면 뭐해요 그래요. 환자의 이 항정식병 약물들이 과수면이나 비만이 잘 온다는 거에 차관을 두고서 끊임없이 저는 환자들한테 진료실에서 특히 여자들한테는 체중을 계속해서 재개해요. 저 진료실 바로 앞에 체중 재고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요. 10%만 늘어나면은 로나센 젤독스를 바꾸자고요. 또 과거에는 이 클로자핀이라는 2차 약이
89년도에 미국 시향청을 28년 만에 다시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의료보험에 등재됐어요. 97년도경부터는 한 2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2차 약을 써야만,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만 좋아졌던 환자들은 이 2차 약을 잔뜩 줘야 돼요. 환자들가 계속해서 헛소리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약을 엄청나게 세게 먹고 때려 먹으면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들끓이기도 하고. 또 안면 근육이 시룩시룩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근육 운동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셀피딘이나 솔리안으로 보면은 대부분 사라져요. 근데 이걸 빨리 알려주면은 지연성 운동장애까지 가서 무서운 부작용이 생기면 한 50%는 아주 심각한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정식병 약물의 부작용이 지연성 운동장애 천천히 나타나는 근육 운동장애 부작용은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근육이 당기거나 아프거나 얼굴이 찡긋찡긋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꼭 주치의를 상의하면은 셀피딘이나 클로자핀을 바꾸면 다 좋아져요. 또 처음에 개발됐던 클로자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약물들이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무월경이 와요. 아기도 안 나는데 젖가슴을 짜면 거의 우유가 비쳐요. 심한 사람은 브라자가 젖을 정도로 뚝뚝 떨어져요. 그것도 아밀파이가 개발되면서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지 않아요.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대부분 빠르면 2, 3개월, 6개월 이내에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생리가 없는 처럼 저 정신과 치료하고 2년이나 생리가 없는데 생리가 없으면 시집가서 뭐해요? 아기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약이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로자핀이라는 약은 아주 대단한 약이에요. 마지막 쓰는 그러니까 사람 잡는 약이 아니에요. 그걸 아주 잘못 알고 있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클로자핀이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꼭 무슨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임상적인 경험으로 봐가지고는 저 클로자핀이 아주 대단한 약이에요. 1차 약으로 뭔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클로자핀을 써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1차 약으로 뭐 잠 못 자는 사람이 잠도 자고 물으면 대답하고 다 하는데 학교 가서 학점을 볼까요? 인간관계가 안 되죠. 친구관계가 안 생겨요. 무언가는 이 어머니는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아. 근데 의사는 몰라요. 왜? 입원할 때 증세가 없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잠자려고 물으면 대답 잘. 어머니 입장에서 선생님 책을 보면은 전병은 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데 내가 내 딸이지만 시집 보내가지고 아기 낳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능력이 없다. 그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학교 다니고 있는데 무슨 소리시냐고 그랬더니 학교도 엄마가 대신 가서 강의실에 앉아서 노트 필기 다 도와주고 시험 보는 것까지 다 도와줘서 얘가 겨우 지금 졸업 빠져. 그러니까 뭐냐면 1차 약에 한 90%쯤 좋아가지고 10%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증세가. 그런 경우에도 클로자핀을 타서 이 아주 대단한 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 클로자핀이 이게 클로프로마틴 1952년도에 개발이 됐고요. 52년. 이게 클로자핀이 1961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한 70년대 중반쯤에 이게 생산이 중단되는 게 자꾸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망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 1989년 28년 만에 이게 다시 미국 시향청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사망하는 원인이 조사를 했더니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다 사라져요. 조혈균이 망가져가지고 사라지니까 그 백혈구가 떨어지는 걸 처음에 약을 쓰면 18주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됐어요. 매주 혈액 검사를 해서 백혈구가 정상적인 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귀찮아서 정신과 의사의 기업가에는 한 90%는 안 써요. 대학병원도 한 반 이상은 클로자핀 처방을 아예 안 하는 의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 20%의 조현병, 정치를 해야 됐던 환자들이 입원하면 조현병이 안 낫는 환자도 있다고 6개월, 1년을 제정신이 안 돌아오는 채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클로자핀은 그럴 경우에 빨리 정치를 하든가 하고 했었던 대로 클로자핀을 쓰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이 클로자핀이 혈액 검사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가 제일 위에 있는 클로프로마틴처럼 잠도 많이 오고 굉장히 깔아져요. 그래서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18주 동안 혈액 검사를 하면서 클로자핀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0.4%도 안 돼.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잘 하면은 100명, 99명 이상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클로자핀이 1989년도 미국 시약청을 통과한 이후에는 약물로 다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가 만성질환이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어떻든지 병을 예방하기 위한 용량만 처방해주면 되는데 아밀파이 5를 주면은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10을 줘버리면 나는 편한 거예요. 의사는 편해요. 나도 오는 동안은 재발이 없으니까. 이야 살찌든지 말든지 뭐 학교 제대로 다니든지 말든지 의사가 내가 관심이 없다는 식이 돼버리고 이건 이 만성질환이라는 거는요 조현병뿐만 아니에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의사나 보호자나 환자가 한 마음이 안 되면 실패하기 십상해요. 결핵이 다 낫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결핵으로 현재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10,000명씩 죽어요. 뭐냐면 환자나 보호자나 의사나 이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같이 찾고 그 지시에 따르고 건강에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조현병도 정상적인 생활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여기서 100날 해도 약 세게 먹는 채로 그냥 그대로 온 사람 그대로 와요. 제가 대구에 한 몇 년 살 때인데요. 고대를 나와가지고 복지학과를 나와가지고 장애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 장애인 시설에서 취직해가지고 클로자핀을 200을 먹으면서 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여보시오 클로자핀 100까지 내려도 괜찮은 사람 더 다음에 내가 산다 구역을 150으로 제발 좀 줄여서 먹고 오쇼. 그 사람 복지사예요. 환자들 관리를 하고 하는 사람. 6개월을 내가 얘기해도 그러냐 그러고 내려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 다음에 나 강의할 때 들어오지 마죠. 남이 듣고서 이쪽으로 흘 것 같으면 뭐하러 내 강의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 먹느냐면요 75 먹어요. 자 한번 보세요. 클로자핀을 75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200을 계속 먹었으면 얼마나 생활이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잠을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 졸고 다니고 맨날 커피 마시고. 심지어는 제가 재발이 올 때까지 이렇게 약을 줄여봅니다. 왜냐하면 줄여보면 아밀파이를 1ml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2ml를 먹고서 한 6개월쯤 지나면 2ml 먹는 사람까지 되는 사람은 제가 먼저는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환자가 자꾸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얼굴이 근육이 땡기는 느낌이 자꾸 있다고. 뭔가 자꾸 불편한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그래? 뭐 1ml 먹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1% 있어요. 까짓게 2% 줄이면 나빠지면 얼른 올리면 돼 10ml로. 그 옆에 나빠지면 환자 본인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내가 빨리 약을 올려야겠다. 이게 좋아진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지만 옆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사는 사람은 약 올리면 하루 이틀이면 약 먹으면 잠만 잘 자면 금방 좋아져요. 특히 이제 아밀파이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못 자면 금방 좋아지질 않아요. 물론 그런 게 잘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약을 내리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 바로 약을 내리는 의사랑 바로바로 상의를 해가지고 해결해 가겠다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병원 들어갔다 하고 일주일 만에 나빠져가지고 환자 잃어버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딴 데 가가지고 우리 카페 약 뒤있다고 병원 욕하고 환자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래봤자 자기 손해예요. 약 줄이는 것도 좋지만 나는 약 세게 먹고 그냥 살란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자, 약을 줄이는 의사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줄이겠어요? 제가 무슨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저한테는 아무런 목적이 있을 게 없어요.
약이 실제로 이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올란자핀 요 10ml, 20ml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쿠에타핀도 제일 많이 써요. 400ml, 600ml, 700ml. 요 올란자핀 자이크렉사 10ml 먹는 사람이나 쿠에타핀 400ml 먹는 사람은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게 최근 개발된 약이 되어서 약값도 꽤 비싼 데다가 판매량이 1등, 2등입니다. 근데 환자는 100%도 안 가져요. 대부분. 정상생활 못해요. 왜? 쿠에타핀을 400이 아니라 200만 먹어도요, 몸이 맨날 늘어진다. 환자가 그렇게 컴플레인을 자이크렉사 10ml, 심지어 7.5 먹는 사람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은 우리나라 미국이나 판매구가 있는데 제가 먼저는 애시랑조차 처방조차 안 내버려요. 그거 아니어도 깔아지지 않는 약, 정상적인 사람한테 지장이 없는 약들이 얼마든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올란자핀이 남자들 7.5나 5로 내려도 이 정상생활이 잘 안 돼요. 약도 자꾸 늘어지고 가수면이고 살이 쪄요. 쿠에타핀도 똑같아요. 이것도 300, 200까지 내려도 쿠에타핀 100ml 먹는 외교관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조현병이 아니고 조울병인데 재발이 자주 와서, 원래 조울병은 항정신병 약은 다 끊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재발이 너무 자주 오니까 쿠에타핀을 100ml를 쭉 계속해서 같이 먹었는데, 야, 너 이제 1년씩 괜찮으면 50ml로 줄이고 끊을 생각해. 기본, 조울병은 이제 기분 조절약만 먹거든요. 리튬이나 토파메이트나 데파코트나 이런 거 먹는데, 재발이 무서워서 전 쿠에타핀 100을 전 그냥 꼭 먹을래요. 그래? 생활에 지장 없으면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먹어. 그랬더니, 그런데요, 100ml만 먹어도 제가 어디 대기업 취직해서 베스트를 다해가면서 일을 할 자신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맨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덜 늘어지는 조울병에 재발이 자주 와서 항정신병 약물을 못 끊는다 하더라도 젤독스 20이나 이런 거는 잘 안 깔아져요. 또, 이 세리돈도 조울병에서 적중에 사용하니까 이런 거 2mm, 1mm 쓰면 잘 안 깔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무서워서, 재발이 무서워서 나는 약을 못 바꾸겠다, 못 줄이겠다, 이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량이나 채소유전약을 찾을 때는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정신과 전문의 태반이 약 줄이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환자의 질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오고 있는 동안에 재발 안 하면 돼요. 대학 교수들은 또 바쁘니까 그렇다고 친다 합시다. 사실 기업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문의를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에서부터 아예 줄이는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전문의가 돼서 기업가에 나와도 별 생각이 없어요. 결국은 의사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환자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진료를 하는 의사는 그 사람이 원래부터 천성이 그런 거고,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자기가 내가 의사가 되면 나는 어떤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는 우리 이제 의사들도 많고요. 더 많죠. 실제로 사람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하는 의사가, 참된 의사가 한 5%밖에 안 된다고 치는, 다른 분야 다 똑같아.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앞으로 국민을 위한 건데, 처음에는 그런 뜻하더니 요새 하는 거 보면 너무 더더욱 희한해져 버렸어요. 뭐가 터돌아갔지도 몰라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도 보트피플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온 거예요. 제가 노인이 돼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 어린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빠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야. 그래 맞아. 검찰 개혁.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내가 내 권익이나 내 이익을 확보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의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더 불행해. 물론 다른 분야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처음에 입사를 하고는 나를 아껴주고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도와주는 선배가 있는가 하면
틈만 나면 짓밟고 욕하고 여자 좀 이쁜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하면 건드려 볼 생각이에요.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또 키워주고 더 이뻐해주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이 인생관의 문제는 예외 없이 이 치료 영역에 만성질환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 제가 칼럼인가 어딘가 보면은 이 주치 교체 대상자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고정타이가 죽고 나도 어떤 의사는 피해 다녀야 된다. 여기도 적어놨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받은 덮에 우측에 채소 유용량 따지는 어떻게 줄여봐야 돼요. 두 가지 약을 먹는다면 한 가지는 무조건 없애야 돼요. 클로자핀을 먹는 사람들은 약이 워낙 깔아지기 때문에 제가 같이 처방내기 시작한 지가 한 2, 3년 됐어요. 그래서 클로자핀을 어떻게든 적게 쓰기 위해서 덜 깔아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고요. 클로자핀을 제외한 모든 약들은 두 가지로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약으로 어떻게든지 채소 용량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뭐가 불편하다, 잠이 많이 온다, 뭐가 불편하다고 얘기해도 이 정도는 먹어야 돼 하고 자꾸 미루기만 하는 의사는 여러분들이 바꾸면 돼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문의가 4,000명 가까이 돼요. 저처럼 약을 어떻게든지 적게 써서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10%는 돼요.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찾으시면은 저 카페에도 열공을 갖다가 소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집이 멀신 분들은 또 저한테까지 오기 뭐 한다 하더라도 이 칼럼 공지에 들어가면 정신과 의사 추천 지역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제가 이름을 주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이 딸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쭉 이름이 들어가 있다가도 나중에 처방을 보고 제가 빼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미 얘 약을 많이 있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 올라잡히 10ml만 처방한 이걸 갖다 자주 처방한다면 제가 빼버려요. 왜?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만들었지? 주치의교체 대상자가 어떻든지 채소 유용량을 꼭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료 시간에서부터 이 칼럼에 보면 그 공지에 가성환각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저는 진료 시간에 환자들한테 환청이 있느냐 망상이 있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뭘 주로 얘기하냐면 나이 22살? 지금 학교 다녀요? 뭐 전공하세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왜? 전공이 뭐예요? 컴퓨터공학과. 예? 컴퓨터공학과. 그래요.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큰 기업체 꼭 취직하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학교 다니는데 뭐 힘든 거 없어요?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 잘하는데 뭐 이 약이 세서 그럴지 모르니까 한번 줄여봅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약 드리기를 권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학 시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연애하는 거예요. 빨리 남친 만드세요. 제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의 얘기를 해요. 지금 나이에 연애하려면 나중에 연애도 못해요. 엄마가 뭐라 그래도 남자친구는 다니세요. 제가 이런 얘기예요. 일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까불로 선생님 뭐 근데요. 남자친구도 좋지만 자꾸 이렇게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 그럼 약 좀 더 줄까요? 약 더 먹어보고 싶어요. 입원할 때 증세가 없어졌으면 그런 거 무시하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래야 약을 줄여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게. 집에서도 당연히 부모하고 이런 얘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증세 얘기는 집에서나 누구한테든지 의사 앞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진짜 망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망상이나 환각 때문에 정상생활을 못해요. 못하는데 심지어는 보호자가 저 카페 여기 칼럼 밑에 제가 이게 하도 중요해서 클로자핀을 따로 빼놨습니다. 조현병이 20%는 이 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 약을 안 먹으면 망상과 환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보호자분들이 먼저 읽어보고 저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을 6개월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발병을 했는데 6개월 많이 입원했는데 정신이 안 돌아온다. 빨리 병원 옮겨야 돼. 그러니까 조현병의 증세는 일주일이면 대부분 다 사라져야 돼. 그 다음에 약을 줄이다가 나빠지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이럴 수 있지만 약이 딱 맞으면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다 사라져야 돼. 그리고 실제로 사라져요. 그런데 6개월이고 3개월이고 계속해서 정신병적인 상태에 있는데 정신치료를 권하는 것도 아니고 약만 들이다 세게 먹고 있다? 조현병이 원래 3분의 1은 안 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데려가봤자 뭐 어떡하시겠어요. 병원에 내려두세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의사예요. 대한민국의 기업가에 있는 정신과 의사의 90%가 이 클로자핀을 처방 낼 줄을 몰라요. 약이 있다는 건 아는데 처방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그대로 환자를 데리고 있는 저런 주치는 빨리 바꿔요. 저런 주치는 자기가 미달해. 나중에 언젠가는 환자들이나 보호자한테 소송당하는 엄청난 권력을 치를 사람들. 그 다음에 분명히 조현병이고 이 조울병은 병명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조울병의 특징은요. 너무 잘난 척하고 자신만만해요. 말이 많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온 동네방네 전화해가지고 지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학대학교 3학년 다니는 학생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아프리카 선교를 가가지고 아프리카 빈민을 구제해야 되고 아프리카 간대요. 비행기표 끊어달라고 난리부터 쳐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게 막 몸에 넘쳐 있어요. 너무 잘난 척하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말도 많고 이러지만도 화장을 굉장히 요란한 총리스카트 입고 다니고 이런 너무 잘난 척을 해요. 아무튼 이런 분명한 조울병이 아닌데 조현병 환자들이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거나 분쟁을 벌이는 젊은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싸움을 수십 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기분 조절이 그냥 좋은 리튬, 데파포트, 카마제필, 아모트라진 요새는 또 살찌는 부작용이 없다는 토파메이트까지 이런 약을 조현병이라는 진단이 확실한데 이런 약을 자꾸 주는 의사는 주치 바꿔야 돼요. 불필요한 약이에요. 여자 환자분들이 조현병인데 이런 약을 먹고 있으면 건강한 아기는 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모든 약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장복한다는 것은 독이에요. 전부.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을 장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조현병인지 조울병인지도 모를 처방을 다반사로 내고 있으면 그런 주치는 바꿔야 돼요. 물론 조현정동장애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애매해서 갖다 붙이는데 진짜로 조현정동장애를 한 진단을 붙여놓고도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조현병이 가까울까? 조울병이 가까울까? 이걸 끊임없이 봅니다. 그래도 결국은 조현정동장애로 볼 수밖에 없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환자는 전체 조현병, 조울병 환자들의 5%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처방을 내리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있다고 올바른 진단을 가지게 되고 조현병은 아까 여러분들이 도표에 있는 약이 예방약이고요. 조울병은 그 위에 적혀있던 기분조절제가 예방약이에요. 조증 상태에서는 조현병, 항정신병 약물을 같이 주는데 다 좋아지고 퇴원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만 먹어요. 기분조절제만 먹어요. 코트만 먹든가 리튬만 먹든가. 예방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병명도 뚜렷하게 얘기하고 약도 두 가지 다 주고 환자는 자꾸 비실비실거리고 주치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든지 부작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아유 장시간 약 먹으면 원래 좀 근육이 좀 떨려요. 그냥 약 잡수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안산에 있으니까 이 카페를 보고 분당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둔 아기 엄마인데 제가 목욕을 자꾸 언급해서 안 됐습니다만 서울대병원 분당병원을 다니면서 한 2년이 지나도록 안면 근육을 계속 이래요. 막 하루 종일 이래요. 하루 종일. 아니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아빌파인가 먹었죠. 아빌파인 아니면 리스펙을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항정신병 약물에 보면은요, 그 2번, 그 도표 밑에 한번 보세요. 경험상, 설피딘 클로자핀으로 바꾸면 불수의 근육 운동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 사람한테 설피딘을 주니까요, 일주일 후에 한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그 이상한 일이 사라졌어. 이게 뭐야?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어도 약물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둔감한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2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러고 다녔더니 그 사람은 정신과 약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먹고 있다가 우리 병원 와가지고 없어지고 나니까 부작용을 그냥 참고 살아라? 이거 틀렸어요. 부작용 없애는 약이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약을 바꾸게 돼 있고 약도 다 개발이 돼 있고 급하게 오는 증세들까지 다 없어지고 그 얘기 저거는 칼로 188번 그 사람이 이 사람 지금도 안 사는데 병원에 와요. 그 다음에 채소 유지 용량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조현병을 둔 내 딸이 30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재발을 해가지고 두 번째 입원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주치의한테 물어요.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거 이래가지고 약 안 먹으니까 재발하는데 시집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아이고 조현병 재발해가지고 이번만 하면 그냥 혼자 살도록 내비두세요.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주시면 빨리 바꾸세요. 이 책에 사례 50번인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연세대 불문과를 나와서 자기 모교에 입원했다가 두 번째 입원했는데 그 얘기를 교수한테 들었어요. 시집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나가는데 방배동에서 그때 간판을 보고 저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 지금 시집 가서 딸 둘이라고 그 딸이 또 다시 연세대 의과대학에 나왔어요. 자,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의사가 먼저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약 안 먹고 재발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미출이 낙오가 되어버리는데 약 안 먹고 시집가서 기원하면 어떡하려고 아니에요. 제가 지금 99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도 문제 없었어요. 임신과 수유 중에 약물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강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모든 약물이 미국 식약청에서부터 임신과 수유 중에 약물을 해서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A, B, C, D, X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까 항정신병 약물 중에는 정신과 약에는 거의 X 등급이 없습니다. 수면제 중에 2개 있는 거 발견했고요. 기분 조절제까지도 X 등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든지 조현병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뭔가 비관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 내가 약을 세게 줬으니까 잔뜩 먹고 있으니까 시니까 세게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과용량을 처방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결과일 뿐이지 약을 적게 쳐서 용량을 먹는다면 제가 77명에서 한 2명 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99명이 타는 한 명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료했다는 것까지 사례는 22번에 다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들어보시고 아무튼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주치는 하루 빨리 그 의사를 떠나는 게 조현병 환자들한테 유리해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의사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2달 이내에 원래 부작용 없이 이상으로 복귀하지 못했다면 주치 바꿔볼 생각을 해요.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안 될 때가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저한테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제가 해결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경험병동에 입원했다가 약을 너무나 잔뜩 먹고 어떤 걸 욕심을 내서 빨리 줄였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설사 개방병동에 있었으니까 병원에서 개방병동은 집이랑 같아요. 언제 나가는지도 몰라요. 집이랑 똑같습니다. 개방병동. 그걸 병원을 그래가지고 병원에 어떤 블레임을 하면 요거도 먹고 싸죠. 병원에도 병원 믿고 갔다 맡겨놨는데 환자가 없어져가지고 실종 신고 내고 경찰이 찾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될 일이지. 그런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이 도표에 채소 유지 용량까지는 꼭 다 줄여봐야 되고 이 교체 대상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채소 유지 용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약을 줄여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채소 유지 용량은 조현병 환자들의 정상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고 유지 용량은 여러분들이 도표에 있고 어떨 때 어떻게 했다는 거 시간이 있을 때 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제가 본 조현병 환자의 최단 최상의 치료는 왜 이런 걸 썼냐면은 아버지가 비뇨기과 의사인데 아이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고
2학년 학생인가 아주 성적이 엑셀런트 했어요. 사이코트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의성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까지 데려왔는데 거기 바로 목요일쯤인가 데려왔는데 월요일부터 학교 시험을 해요. 네, 아버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양보고 봅시다. 그 다음날 바로 주면 안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페 세 번째 칸 치료범 용량 있죠. 이게 약이 맞으면 그 다음날 바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월요일날 시험 보는데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했어요. 며칠 입원하지도 않고 결국은 좋아져서 계속해서 연락이 가면서 약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지금도 약을 꾸준히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다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고, 이걸 만성질환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이후에 저한테 뭐 지속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잘 됐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만 있는 거지, 실제로 한창 그런 아이들이 이 사춘기 때 이 조현병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춘기뿐만 아니라 20대, 심지어는 이게 나이 60 넘어서도 이제 처음 발병이 올 수 있는 병이 돼가지고, 성격에 따라서 고약한 사람들은 끝까지 못 받아들이면은 약을 끊을 때마다 재발해서 입원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육이 끝난 사람일수록 한 번쯤은 멋대로 해서 재발했더라도 그 다음에 내 멋대로 했더니 또 입원하고 직장에서도 결국 그만둬야 되고 나만 손해다 그러고 대부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치가 교과서에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발병하면 예후가 더 좋다. 병의 경과가 더 좋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그런 나이에 발병을 하면은 예후가 좋지 않다. 뭐냐면 공부하는 자기 학업을 그대로 하도록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다 가능해요. 약을 최소 용량을 줄이는 의사를 만나서 공부를 꾸준히 하도록 하면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약을 적극적으로 줄여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의사가 첫째 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소 용량을 잘 찾았다가도 뭔가 한마디만 하면은 약이 자꾸 올라가는 의사들은 여러분들이 피해 다닐 줄 알아야 한다. 자, 여기 리페리돈이 리스페리돈이라는 약입니다. 리스페리돈. 전 저렇게 6mm를 처방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좋아지면 바로 2까지 내려와요. 한 달이면 2까지 다 내려와요. 많이 써도 4mm, 5mm 이상은 써본 적이 없는데,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습니까? 이분? 네, 퇴원했어요. 예. 퇴원한 용량이 이렇다면 두 번 하지 말고 주치의 바꾸세요. 바꿔요. 리스페리돈 6mm는 줘보세요. 처음에 헛소리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도 지금 5mm 이상은 써본 적이 없어요. 저 정신과의사 생활 39년째입니다. 제 리페리돈이라는 약이 이 리스페리돈 이거거든요. 리스페리돈.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일부터 이거 먹이지 마세요. 밤약만 먹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약이 이 벤조트로핀 같은 부작용 해소제가 없어서 약을 이렇게 잔뜩 쓰다가 반으로 확 줄이면은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확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막 쩔쩔맵니다. 그렇게 하면 데려오셔도 좋고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이것만 먹어도 가용량이거든요. 우선 요거 자이레핀이라는 약을 반으로 줄이세요. 5짜리를 반 자르세요. 이 자이레핀이라는 게 이 자이프렉사입니다. 올란다핀, 자이프렉사, 남자도 5나 7.5만 먹게 하는데 지금 5를 먹고 있는데 이 리페리돈이 너무 세서 잠만 자지 않으면 이거 안 먹어도 됩니다. 한 이틀 동안 요거 반 잘라서 밤약만 먹이고요. 그래도 잘 자거든 안 줘도 됩니다. 요것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날 데려와 보십시오. 지금 어디 직장 나가는 데 있습니까? 네,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아침약 안 먹이고 한결 좋아요. 엄청 편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갑자기 더 나타나면 이제 벤조트로핀 같은 걸 같이 써줘야 되는데 집이 없으세요? 삼도목이라 50도. 옛날에 그쪽에도 분노의사가 있었는데 제가 아마 약을 많이 쓴다고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혹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면요, 여기 천호 3동에 있는 여기 유철생님 찾아가도 됩니다. 여기 칼럼에 들어가면 공지에 있습니다. 추천의사. 혹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걸로 가셔도 되고, 약을 저녁약만 먹으면서 이 자율표는 점점 줄였다가 끊어버리고 요거 2개만 먹게 되면 병원 가기로 된 날, 저 선생님 찾아가세요. 저보다 더 잘해. 사람이 좋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도 좀 세게 하지만 아주 점잖아요.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는 병원 어디 다니세요? 선생님한테 처방 받아. 저한테? 네. 그럼 아직 약을 조절을 덜 한 모양인데. 증상이 좀 심해져가지고 퇴원할 때는 괜찮았는데 퇴원할 때는 얼마로 퇴원했어요? 10으로 퇴원했죠. 이대로는 시간 있으면 저는 그냥 안 보내요. 뭔가는 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에 7.5로 나서 자꾸 나빠졌다고는 나중에 클로자핀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명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뭔가 이건 다 된 게 아니에요. 솔리안으로 처음에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심 먹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입원할 때는 솔리안 3... 아니 지금 현재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3주 지나니까 지금 또 뭔가 안 좋아? 좀 나타져. 예. 지금 뭔가 또 안 좋아? 예. 10으로 올렸는데도 뭔가 안 좋아? 예. 이제 아밀파이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솔리안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솔리안 먹을 땐 깨끗했어요. 한 300 먹었을 때 깨끗했어요. 뭐 깨끗했다면 클로자핀까지 안 가도 되고요. 이제 이런 게 약이 뭔가 단순해지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걱정. 여자분들은 솔리안을 먹어도요. 솔리안을 먹어도 대기 200까지 내려와요. 솔리안을. 200으로 내려오고 살찌는 부작용이 없으면 솔리안도 괜찮아요. 아무튼 지금 약 조절이 덜 될 텐데. 뭔가 깨끗하지 않다면, 아밀파이 10에서도 깨끗하지 않다면 그때는 방법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솔리안으로 돌아가든가. 우선 정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신이 깨끗하고 약물 부작용이 없도록 내려와야 되는데, 이 아밀파이가 잠을 푹 못 자면 뭔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아밀파이가 잠을 못 자. 그래서 이 디아제팜을 줬으면 이거 한 20까지 써봐도 돼요. 잠은 아밀파이가 잠을 푹 자서 정신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아밀파이가 내려오면 됩니다. 지금 아밀파이 10이 약한지 아니니까 디아제팜을 더 주더라도 잠을 푹 재워보세요. 잠이 푹 안 오면은 솔리안 집에 있는 걸 같이 좀 줘서 푹 재워도 되고, 다른 약 이런 거 뭐 쿠이타핀이나 뭐 자이프렉스나 뭐든지 더 있으면 잠을 푹 재워가지고 안정이 되면은 아밀파이로 다시 시도하는 노력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요. 병원에 입원했었나요? 네. 얼마 동안? 6주. 근데 이게 아직까지 덜 됐으면 어떡해. 이게 뭔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아밀파이 10을 먹으면서 지금 10을 먹고 있다면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솔리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솔리안 200으로 다시 시도를 해봤대요. 우선 정신은 깨끗해야 됩니다. 딴 것보다 정신이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아밀파이나 솔리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뭔가 깨끗해지지 않는 경우가 나중에 클로자핀을 쓰면 와 진짜 다 돌아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다 돌아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리안을 200, 200, 300을 먹더라도 책을 보고 옛날처럼 책을 보는 능력이나 뭐 판단하는 거나 대화하는 내용이나 뭐 현재 뭐 정치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게 온전히 다 돌아왔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클로자핀 얘기하면서 한 8, 90%가 좋아졌는데 덜 좋아진 것까지 다 돌아오게 하는 게 클로자핀이더라 내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제가 한 10년 정도 남의 병원을 다녔는데
있었는데 그전에는 클로자펜이 저만큼 유용할 줄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카페도 쓰고 뭐 환자들도 상담도 하고 남의 병원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례연구 38번인가 이 책이 저기도 있습니다. 38번인가 읽으면 제가 막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 환자 보호자하고 제가 막 좋아하는 장면. 뭐 약물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한 셈인데 오늘 강의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질문 있는 사람 하세요. 네. 아밀파이 5mm로 바꾸는 게 3주 정도 됐거든요. 네, 3주면 충분해요. 근데 아직 그 생리가 아직 안 나와. 3주간은 몰라요. 그전에는 못 먹었는데. 인대가. 예. 이거 아밀파이만 먹고 있으면 다 돌아와요. 딴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돌아옵니다. 예. 아밀파이만 먹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플락틴이 정상으로 내려와요. 그럼 다 돌아와요. 시간이 걸릴 뿐에 6개월이면 100% 돌아와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걸 더 줄여보는 방법은 꼭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약을 같이 먹으면 다른 약들이 플락틴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때문에 아밀파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아밀파이만 먹으면 다 돌아옵니다. 그 리피리돈 6mm를 한 달 정도 먹었어요. 그러다가 슈크가 나와서 먹었는데 리피리돈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먹죠? 지금은 그쪽 위에 소리나서 소리가 되고 있죠. 이건 뭐 다 지나갔는데 뭐 남의 얘기해서 뭐예요? 약이 과용량이면 별별 증세들이 다 올 수 있어요. 이 6mm 이 정도 먹으면 이게 부작용이 마스킹이 돼서 지금 벤즈를 안 먹어도 괜찮은데 이 심한 사람은 쩔쩔매요. 서지도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별 부작용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별 부작용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6mm 먹는 사람인데 별 부작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반으로 줄여버리면 그게 또 거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약이 세면 리스페드 9mm 먹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싹 사라져요. 사라졌다. 약을 거꾸로 6mm나 5mm로 줄여놓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안전수정을 못하는 이 장시염자 불능증이라는 부작용이 오면은 심지어는 못 견뎌가지고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심각하게 오면은 빨리빨리 의사 만나서 꼭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 집중력이 처음에 인베가 먹을 때 처음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주사를 맞고 되게 안 맞았어요. 됐고요. 지금 아밀파이 5 먹고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떨어졌어요. 지금도 좀. 그럴 경우에 제가 매일 진료해서 그래요? 약 줄입시다. 오늘부터 바로 줄여요. 5mm를 먹으면은 두 개면 10mm잖아요. 10mm를 이렇게 3분의 1씩 3분의 1씩 잘라서 3mm 먹어요. 그럼 3.3mm 먹어요. 그렇게 먹어요. 한결 나아요. 집중력이나 이런 게 한결 좋아. 지금 얘기하는 건 약을 줄이라는 신호예요. 신호.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지금 뭔가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이전의 증세가 자꾸 느껴진다면 그거는 부작용이에요. 약이 모자란다면 처음 증세가 나타나요. 뭐 무섭다든가 뭐 누가 나 또 뭐 도청한다 감시 뭐 핸드폰을 누가 해킹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튀어나오지 않는 한에는 전부 과용량 부작용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자꾸자꾸 줄여보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개 10mm 해가지고 3등분 해가지고 3.3을 한 일주일 먹으면은 그 다음에 2.5로 내려가도 돼요. 2.5로 근데 그렇게 해보시고 저 찾아오시면 돼요. 아마 2.5까지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나이에 이런 체격이면요. 이게 2.5에도 한 60~70%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 두 알을 가지고 3등분 하면 3.3을 6일 동안 먹고 그 다음에 반 잘라서 2.5로 먹으면서 다 먹고 나서 찾아가 보세요.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확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은 환자들이 오면 약을 착 줄여주는데 그러다 나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확률적으로 제가 얘기하자면 한 60~70%는 문제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한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오늘 최소 유정열 환자들이 양질의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특히 여자 환자들이 시집가서 4달 까지 낳고 살려면 더더욱이나 필요하고
꼭 필요한 약물이 아니면 기분 조절제나 조울병에 쓰는 약은 함부로 같이 쓰는 약이 아니고 한 가지 약을 최소 용량으로 먹는 게 원칙이다. 뭐 별다른 질문 없으면 박수 치. 예. 선생님, 지웅이가 입원한 지가 한 달 반쯤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부부가 계신 줄 알고 제가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요. 무조건 퇴원시켜서 월요일날 데리고 오세요. 외래에서 해도 돼. 네. 하지영은 옛날에 외래에서도 자기가 약을 거부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니니까 예. 퇴원시키면 무조건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퇴원시키면은 네. 이거 안 먹어도 되고요. 네. 이거 리스테리돈 요 3짜리가 있어요. 그죠? 네. 3짜리하고 벤제트로핀 요거 한 개 반만 먹이면서 돼요. 퇴원하는 날부터 그냥 바로 줄여도 됩니다. 저래도 약이 세. 예. 또 질문 주시면. 네. 없으시면 박수 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 촬영 다 잠깐만요.